ISO 22000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표준에 대해서 목차를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ISO 표준은 이제 번역돼서 한국에서 KS 산업 표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번역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주기적으로 수정을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국립기술표준원에서 2021년 8월에 요 KS Q ISO 22000으로 해서 2021년도에 번역된 내용이 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SO 22000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표준은 총 10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와 정의, 그 다음에 4, 5, 6, 7항, 8항, 9항, 10항. 이 중에서 1, 2, 3항은 보통 요구사항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어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요구사항 꼭 지켜야 될 것, 인증을 받을 경우에 꼭 지켜야 될 것은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총 7가지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5, 6, 7, 8, 9, 10을 우리 모든 경영 시스템 표준의 기본 순환 사이클인 PDCA로 나누어 본다면 플랜, 두, 플랜, 두, 체크, 액트. 플랜 단계에서는 4, 5, 6, 7항, 실행, 두 단계에서는 운영, 체크, 검토 단계에서는 성과평가, 마지막 개선 항목은 액트 해서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ISO 22000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표준의 특징은 PDCA 순환 사이클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있습니다. 전체 표준에서 PDCA가 있고 8항에서 또 나누어 보면은 또 거기에도 PDCA가 있습니다. 즉 계획, 실행, 검토, 조치. 그러니까 ISO 22000 경영 시스템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표준은 다른 품질 경영, 환경 경영, 안전보건 경영과는 달리 PDCA 순환 사이클이 2개 있다. 2가지 있다. 요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8항을 보시면 이제 운영, 실행하는 2단계죠. 총 8.1, 2, 3, 4, 5, 6, 7, 8, 9에서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9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8.7 모니터링 및 측정의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한다는 것, 온도가 얼마고 습도가 얼마고 또 가열하는 끓이는 음식을 가열하는 시간이 몇 분을 할 거냐, 이런 거 다 측정을 해야 되죠. 측정을 지속적으로 쭉 계속하고 보고 있는 걸 모니터링 한다고죠. 모니터, 그래서 모니터가 우리 모니터 화면에서 보고 있듯이 그걸 모니터링 한다고 부르죠. 조직은 규정된 모니터링과 측정 방법 및 사용하는 장비 및 위에서 관리 계획과 관련된 모니터링 하는 거, 측정 활동에 대해서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온도를 몇 도로 했다든지 가열 시간을 얼마나 했다든지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사용된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사용 전 규정된 주기로 교정 또는 검증.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아마 지금 수업 들으신 분은 아직도 젊으시고 건강하시니까 만보계, 하루에 얼마씩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하죠. 걷기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좋다. 그런데 핸드폰을 사면은 핸드폰에 만보계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만보계,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보계를 가지고 내가 오늘 5,000 걸음을 했다. 5,000보 걸었다. 그러면 몇 킬로미터를 간 거리가 나오죠. 근데 5,000보를 했는데 몇 킬로미터를 걸었다는 거, 그것은 애플리케이션에 뭐가 돼 있죠?
남자들은 한 번 걸을 때 74cm를 간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조금 한 70cm 간다.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막 키가 큰 우리 그 요새 젊은 친구들 다 키가 크니까 키가 큰 친구들 74cm가 아니라 80cm로 이렇게 보폭 자기 걸음 보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같은 5천 그 걸음거리를 한 것을 예를 들어서 74cm를 한 거하고 77cm를 한 거하고 간 거리가 틀리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걷기 운동하는 운동장 같은 데 가면은 그 뭐 500m, 1000m라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걸음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500m를 걸으는데 예를 들어서 한 700걸음이다. 그러면 500m 나누기 700을 해버리면 500m를 700보로 갔다고 하면 나의 한 번 보폭, 한 번의 걸음거리가 몇 센티미터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다 그 설정해서 고쳐놓는 거야. 나는 75cm. 나는 좀 키가 커가지고 77cm. 나는 좀 키가 조금 작아서 73cm 이렇게 딱 해놓으면 내가 진짜로 걸어간 거리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냥 핸드폰 사가지고 그냥 두면은 한국인의 평균 걸음거리 보폭, 한국인의 평균 걸음거리 남자의 걸음거리로 해놓을 경우 있고 여자는 여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의 걸음걸이 보폭을 고쳐줘야 된다. 고쳐줘야 된다. 고쳐준다는 얘기는 뭐냐? 교정을 한다는 얘기. 교정. 여기서 말하는 교정이라는 것은 뭔가 고장 나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뭐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때는 고치는 거죠. 왜? 애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그 만보 개의 그 거리도 사실은 나하고 안 맞거든. 응? 한국인의 평균 그걸 한 거기 때문에 뭐 대충은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죠. 그럴 때는 내가 정확한 센티미터를 딱 집어넣으면 아주 정확하게 내가 몇 킬로미터를 간 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기기는 교정하고 검증을 받아야 돼. 작동이 안 되는데 고장 났는데 그 온도계 가지고 식품의 그 온도를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죠? 그 우리가 만드는 마요네즈에서 리스테리아균, 이게 보통 몇 도에서 몇 도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마요네즈를 만들 때 너무 많이 끓여도 안 되고 너무 줄여도 안 되니까 몇 도? 59도에서 62도로 하겠죠. 62도. 요 사이에서 한다.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온도를 59, 62도로 해야 되는데 온도계가 고장 나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온도계 새로 사든지 해야 되죠. 이거 뭐야, 이거 온도계. 그렇죠? 검증, 교정 받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측정을 하고 모니터링 하려면 이 측정하는 기기, 계측기가 고장이 나면 안 돼. 고장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당연한 일이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8번째, 19번째. 여기 보면은 온도계가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우리 온도계 괜찮아, 우리 온도계 괜찮아 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교정 성적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교정 성적서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그죠? 교정 성적서. 그럼 교정 성적서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다. 교정 성적서. 이게 지금 화면이 크게 안 돼 있는데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련해서 교정 성적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디지털 온도계.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체온계를 재죠. 막 36점, 39도, 막 37도. 근데 이 체온계가 고장나면 안 되니까 디지털 온도계로 귀다 대든지 뭐 어디다 대든지 이 혓바닥에다 넣든지 이렇게 해서 하죠.
근데 디지털 온도계가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쓰는 온도계 고장 안 나서 좋아. 이런 얘기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 환자를 정확하게 온도 체온 측정을 하죠.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이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기관한테 온도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온도계가 고장난 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확인을 받는 거. 그것이 뭐냐? 교정 성적서라는 거죠. 교정 성적서. 그러면 식품 만드는 회사에서도 그 온도계가 필요하잖아. 그죠? 아니면 그 리모컨으로 멀리 이렇게 온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온도 측정하는 거. 그런 것도 고장이 안 나야 되고 습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똑같이 다 고장 안 났다는 걸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디지털 온도계에 대한 의뢰를 해서 온도 22.9 플러스 마이너스 0.4도에서 교정해서 이렇게 해서 뭐 습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그 실험을 할 때 이 기계에 대한 안전성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어야 되죠. 너무 추운 데서 한다. 너무 추운 데서 하면은 그 온도계가 제대로 또 추우면 안 되잖아. 적당한 온도에서 이 온도계를 해야 온도계가 뭐 해야 되지. 너무 추운 데서 너무 뜨거운 데서 하면 온도계가 막 밖에 그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교정 이런 거에 대한 환경 조건이 있어요. 온도, 습도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계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괜찮다. 8, 19, 20.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측정 표준의 소급성 뭐 해서 2016년에 그 교정을 해주는 이 온도계가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기관이 KRCM이라고 KRCMI 이런 데서 해준다는 거죠. 돈 받고 물론 하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계측기기 연구센터장 이 사람이 해가지고 여기서 사인해가지고 오케이 쓸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교정을 언제 했다? 이 온도계를 뭐 100년, 200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온도계든 계측기든 그것의 그 기간이 있어. 유효한 기간이 있어. 저울 2년 동안 쓰면은 그거 다시 하든지 다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아야 돼. 가스 미터기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 가스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옥상이나 저기 때문에 가스비가 올랐지만 어쨌든 가스 미터기 그것도 5년 그밖에 가스 미터기 8년 수도 계량기 우리가 이제 수돗물 먹잖아요. 다 각 가정에서 그거는 6년 이렇게 다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어. 그것이 여기 보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요 시행령에 이렇게 종류별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뭐 온수기, 온수 미터기, 오일, 기름, 주유기는 2년이야. 그래서 주유소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좀 뭐 할 때는 주유기 이거 언제 검 교정 받았습니까? 물어봐. 3년 지났으면 안 돼. 2년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 주유기 2년 동안 했죠. 요소수 문제가 있어. 적산 연령계 LPG 미터기 그 외에 뭐 전력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기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 암기하고 다니면 어떤 데 가가지고 7년이 넘었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그 밖에 전력량계 7년 넘었네. 그러면 그 기계는 완전히 잘못된 거야. 왜? 7년이 넘었더라도 다시 확인을 받은 그 확인서, 성적서가 있어야 돼. 이런 거 유도형 뭐 전력량계 이런 경우는 15년. 뭐 어떤 건 10년.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기계들은 왜? 이때쯤 되면 되게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계측기, 측정기, 계량기 이런 것은 수명이 있어서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3년, 5년, 7년, 10년, 15년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아주 식품에서도 중요한 일이죠. 왜? 온도하고 뭐 시간이라든지 뭐 시계가 고장났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시간은 요즘 워낙 또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는 교정 검증 받은 거, 고장 나지 않은 거라든지요.
필요한 경우는 조정 또는 재조용. 이런 경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온도계가 우리 회사가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 식품 회사가 너무나 커가지고 온도계가 막 한 30개나 있어. 30개가 있는데 온도계가 다 똑같게 제대로 잘 작동하는데 어떤 온도계는 뭔가 항상 2도가 낮게 나온단 말이야. 2도가 낮게 나와. 어떤 온도를 재더라도 2도가 낮게 나와. 적게 나와. 그럼 뭐예요? 그 온도계를 예를 들어서 이 온도계는 항상 2도가 낮게 나오는 거나 모든 온도에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그 작동을 하는 온도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거는 참고로 이 온도계는 2도가 적게 나오니까 어디다 기록할 때는 플러스 2를 해가지고 더하기 2를 해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을 재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규정 상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식별된다. 이거 당연하죠. 언제 우리 온도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았습니다. 10년 전에 아닙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2년 전,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것을 이제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거죠. 측정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 손상 열화로부터 보호,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이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뒤에 또 모니터링 및 측정이 나오죠. 우리는 파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모니터링 측정이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회사를 가봤는데 그 직원 옆에 조그만하게 그 어떤 종이 박스가 있는 거야. 종이 박스가. 종이 박스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 메모리, USB 있잖아. USB 이거. USB죠. USB가 이제 크면은 외장 하드로 해서 크게 외장 하드가 있죠. 외장 하드 네모지게 크게. 근데 그 외장 하드를 거기다 해서 컴퓨터에 연결시켜 놓은 거야. 근데 그거 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아침에 청소한다고 사무실 청소한다고 물 막 뿌리다가 거기 물 팍 뿌려버리면 그건 이제 고장 나죠. 그러면 거기 있는 데이터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손상이라든지 열화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너무 뜨거운 데다 둔다. 그것도 안 돼. 너무 추운 데다 둔다. 이러면 또 그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것이 보호가 안 되죠. 그런 것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겁니다. 모니터링 측정 장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리고 교정을 언제 받았다? 날짜를 잘 해서 그 성적서를 보관해 둬야 된다. 모든 장비 교정은 국제 또는 국가 측정 표준에 소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표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라스 17025라는 표준이 있어요. 여기서 코라스라는 뜻은 이런 뜻이죠. 코리아 레버러토리. 레버러토리가 뭐죠? 이게 실험실이잖아. 실험실에서 쓰는 스탠다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표준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CJ 제일제당에서 아니면 풀무원에서 거기는 수많은 온도 측정을 많이 하잖아. 큰 회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진짜 이 온도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습도계라든지 또는 뭐 그 소독을 하는 그 ppm이라는 이런 것을 그 측정하는 기기가 아주 항상 최신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우리 실험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누군가 가가지고 CJ 제일당 잘하고 있네? 풀무원 잘하고 있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딱 좋아요. 당신의 회사 좋아요. 좋아요. 당신의 회사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고 오케이 안 해줘요. 그러한 것을 코라스라고 그래요. 코라스. 그래서 어떤 회사 가가지고 마크가 있어요. 무슨 마크가 있냐? 이런 마크가 있어요. 코라스 한국인정기구 코라스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마크가 딱 붙어 있으면 이 회사는 식품 회사인데 온도계를 자기 회사가 잘 관리하고 있거나
당신의 회사는 온도계라든지 모든 측정하는 기기들, 계측기들 이런 거 잘 관리하고 있어. 좋아, 좋아 해서 이런 것을 붙여줘요. 근데 이런 것이 붙여 있지 못한 회사들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기계 괜찮습니까? 돈 주고 해오고 또 어떤 때 가서 또 딴 데 가서 또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 회사가 계측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땅 해서 잘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어디 밖에 가서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회사가 자기 열심히 해야 되죠. 그 대신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한국인정기구라는데 여기서 이제 가가지고 잘하고 있구나. 1년에 한 번씩 가서 심사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그러면 1년 동안은 그냥 가는 거야. 사실 저는 여기 한국인정기구에서 옛날에 근무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 인정기구가 그런 코러스를 필요로 하는 CJ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막 진짜 회사가 많잖아. 그런 진짜 많은 회사들한테 가서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요 17025라는 표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CJ 이런 항목은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풀무원은 이런 항목은 요거는 이쪽은 잘못됐네요. 모든 걸 잘하고 있네요. 오뚜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심사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 회사가 1년 동안 자기 회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025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가 측정 표준에 수급되어야 한다? 아니지. 국가만 아니라 이건 다 국제적인 표준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식품이 온도 관리를 하게 되면 미국인이 유럽인이 중국인이 다른 나라 가도 이것은 세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문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라스 17025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니터링 및 측정을 관리해서 검교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가 측정 표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세계적으로는 코라스 17025라는 표준이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코라스가 뭐냐? 그렇게 잘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좋아. 괜찮은 회사야. 이렇게 오케이 해주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비라든지 프로세스 환경이 어떤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다고 됐을 때 이런 측정해서 나온 결과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평가를 하라.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측정 장비, 계측기, 계량기 그것이 고장 안 나고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왜? 우리가 햇삽이 뭐죠? 햇삽. 햇삽이 뭐죠? 말씀드렸죠? 자, 해쌈, 해, 위해, 위해 요소 분석. 요게 이제 뭐죠? 어, 해삽의 7원칙 중에서 1원칙이야. 1원칙. 1원칙. 1원칙이죠? 1원칙. 죄송합니다. 이게 1원칙. 그러면 우리가 해삽, 해삽의 2원칙은 뭐죠? 해삽의 2원칙은 CCP를 이게 해삽이잖아. 앞에 있는 거 해하고 삽. CCP를 결정한다. 우리 회사에서 김치를 만드는데 김치를 만들 때는 어디가 아주 중요해. 그 CCP야. 그렇죠? CCP를 결정하면 뭐야? CCP에서 결정되는 것은 뭐야? 그 다음에는 한계 기준. 3번 3원칙은 죄송합니다. 3원칙 한계 기준을 설정한다. 한계 기준 설정. 한계 기준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온도 몇 도, 습도 얼마, 가열 시간, 가열 온도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한계 기준.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다음부터는 뭐 하죠? 그 기준을 갖다 그 기준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해쌉 한 개 기준 할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7025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 KS 표준이 이렇게 있다. 식품 외식경제 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 제일제당의 바이오연구소가 아미노산 등 7개 품질에 대한 시험 분야의 코라스 인증을 획득했다. 풀무원도 국제공인시험기관 코라스 인증했다. 왜? 자기들이 실험할 수 있는 오케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예를 들어서 요 코라스 시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풀무원이라든지 이 CJ 제일제당은 그런 회사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한국에서 뭐 대포를 만들어서 총을 만들어 뭐 총 만들고 대포를 만들어 그 대포가 고장이 안 났는지 아마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것은 이 회사들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미노산 7개 분야 아니면 여기서 뭐 무슨 나름대로 그 분야가 있어요. 34개 총목. 그러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만 확인받는 거야.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풀모는 이렇고 CJ 재능이 있었다. 이거는 그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쪽이 뭐 적다, 이쪽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도 들어가면 또 종류가 많으니까 어쨌든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계측기, 측량기, 계량기 뭐 이런 모니터링 장비에 대해서 다 잘 관리하고 있다. 오케이. 코라스 인정을 받는 그런 기관이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 모니터링 및 측정의 관리. 평가 및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한 거 문서로서 기록으로 남겨라.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내에서 측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그 전에 우리 회사의 조직 소프트웨어 공급자 제3다에 대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괜찮아 이렇게 확인을 받아라. 타당성 확인이라고 다 고치라겠죠. 타당성 확인 활동에 관한 문서화된 정보는 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업성으로 있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돈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괜찮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런 소프트웨어가 판매해서 나오려면은 다 그 판매해서 나오기 위해서 무조건 뭐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없죠. 정보통신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능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기관한테 오케이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팔리는 소프트웨어는 괜찮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이 확인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기성 이미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괜찮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비글 안에 적어놓은 거죠.